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추론컨대 기원전 2000년 전에서 1500년경 사이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기. 말 그대로 청동기는요, 청동을 사용했기 때문에 청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동기라고 하는 이 청동의 재질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 청동기는요, 어떤 재질일까요? 재질이 단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질이 귀하고 무릅니다. 무르다라는 것은 이렇게 잘 형태가 변한다는 것이겠죠. 선생님, 그러면은 청동기로 뭐 칼 만들거나 해도 크게 뭐 의미가 없겠는데요? 맞아요. 그쵸? 재질이 무르다고 하는데 이 청동기로 뭘 만들 거야? 칼 만들어도 이걸로 막 싸우는 것보다 돌 갈아서 싸우는 게 더 잘 싸워. 그런데 불구하고 만들었었던 청동검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다 어렸을 때 배워봤습니다. 바로 비파 형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이 되겠습니다.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도 선생님이 굉장히 잘 그리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면목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도전하게 해주세요. 소매 지르기랑 박스 있어요. 비파형 동검입니다. 닮았죠? 자, 비파형 동검. 이 비파형 동검은 말 그대로 청동검이고요. 무엇과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냐? 철기 때 사용된 청동검이랑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비파형 동검도 있었고, 그리고 청동 거울도 있었는데요. 이 청동 거울은 이름이 있어요. 그냥 청동 거울이 아니라 거친 무늬 거울입니다. 거친 무늬 거울.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과 청동 방울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런 건 대체 누가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워보는 이 청동기부터는 무엇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군장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할 거야. 왜? 아까 이야기했었던 대로, 자,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은 뭐가 생겨?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이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축적하면은 사유재산이 되고, 사유재산이 많이 보유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 계급사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겠죠. 맞아요. 청동기부터는 계급사회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농경이 시작된 게 신석기니까 신석기 때는 계급이 존재한 건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왜? 평등사회였었고 농경사회가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바로 신석기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지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무기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못해. 그럼 이건 누가 가지고 누가 쓰는 걸까?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장신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의 장신구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다. 그러면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는 없겠네요. 없어요. 왜? 그걸로 어떻게 땅을 파요? 그쵸?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에서도 이제 간섭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간섭기가 시험 문제 1타 무조건 나온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간섭기 두 가지 간섭기를 썼는데 첫 번째는 농기구. 어떤 농기구를 썼냐? 반달돌칼입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호언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반달 모양에 구멍이 2개 있어요. 자, 이 구멍이 2개 있는 반달돌칼에 자, 이제 식물 줄기 같은 거를 꼬아가지고 이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손잡이가 되는 거야. 이걸로 이제 손을 잡아서 뭐 할 때 써요? 벼 이삭을 벨 때 써요. 뭘 벨 때? 벼 이삭. 선생님, 신석기 때는 조나 피, 수수 등을 농사 지었는데 청동기 때는 벼 이삭이요? 맞아. 청동기 때 뭐가 시작됐다는 걸까? 맞아요. 이것은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벼농사가 시작됐다. 이거 시험 문제 헷갈리게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었지. 애니미즘만큼이나 여러분들 혼동스럽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벼농사의 시작을 신석기인 것처럼 많이 질문을 할 거야. 절대 아니다. 청동기 때부터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무기로서 이제 사용했었던 것은 이제 간, 돌검 등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청동기 때 사용했었던 토기도 있어요. 청동기 때 사용했었던 토기도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떤 토기를 사용했냐? 뭐 덧띠 새김 토기도 있고, 붉은 간 토기도 있어요. 붉은 간 토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들어봤었던, 이제부터 좀 아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송리식 토기.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 자, 진짜 이거 찐텐 당황한 목소리다. 미송리식 토기랑 그리고 민무늬 토기. 덧띠? 네, 띠를 이렇게 덧대가지고 만든 토기거든요. 그래서 띠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덧대요. 그래서 덧띠 새김 토기, 죄송해요. 덧띠 무늬 토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덧띠 무늬 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김 무늬라고 하면 되겠네. 새김 무늬. 덧띠 새김 무늬 토기입니다. 맞아, 그쪽에서 여기 잘 안 보여. 괜찮아? 여기 보여? 자, 미송리식 토기는 어떤 토기냐면요. 그림 한번 그려드릴게요. 별로 도움 안 되겠지만. 잘 그렸다. 성공. 손잡이가 있는 토기입니다. 손잡이가 있는 토기, 미송리식 토기. 자, 민무늬 토기는 왜 노란색으로 칠해놨냐? 청동기 시기의 대표적인 토기가 민무늬 토기였는데 뭐랑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요? 일은 민무늬 토기랑 헷갈리게 나올 수는 있는데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야. 선생님 때 한국사는 선택 과목이었어가지고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별게 다 함정이었어. 선생님이 지금 뭔가 막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 선생님 때 한국사는 정말 어렵다? 왜?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선택 과목이 한국사여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에서 서울대 가려는 애들이랑 싸우는 거야. 와,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어렵게 냈겠어요. 그치? 다 만점이면은, 다 50점 만점을 나오면은, 그러면 무슨 의미야? 1등급이 안 나오잖아. 그래 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버려요?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들을 출제할 때 많이 쓰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주거는 가옥화된 움집의 형태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의 지상 가옥화된 움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 파여 있고 여기에 이런 모양이
갖춰져 있는데 화로를 이제 귀퉁이에 놓게 되죠. 요런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사각형에 이렇게 화로가 이동했죠. 또 하나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만 이게 사실 청동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일단은 사회 한번 볼게요. 사회에는 아까 얘기했죠. 사유재산으로 인해 계급사회가 시작됐다.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계급. 신분제가 등장했다라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그리고 경제력을 갖춘 지배자가 등장하는 거야. 권력과 경제력까지 가진 권력자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족장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군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군장이 이제 세력을 넓히면서 군장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돼요? 전쟁도 하고 다른 지역과 병합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을까요? 우리 학생 들어오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회까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선생님 사유재산이 존재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무덤 양식이 되겠습니다. 자, 무덤 양식은 어떤 양식이 있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인돌의 양식이 있어요. 고인돌도 얘들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엄청 큰 고인돌 중에서도 다리가 긴 고인돌 있죠. 이 다리가 긴 고인돌은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고, 북방식 고인돌은 탁자형 고인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식탁 보면은 식탁 다리 길지? 책상 다리 길지?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남방식 고인돌도 있어요. 남방식 고인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그림 진짜 못 그리네. 자, 이 남방식 고인돌은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짧기 때문에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남방식 고인돌은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지요? 자, 바둑판식 고인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청동기부터 우리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거든. 바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지는데,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아볼 수 있는 무덤이 바로 북방식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방식 고인돌 중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이것만으로 고조선의 활동 범위, 영역 범위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NO! 자, 이전에 꺼내본 적 없는 색다른 분필색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주황색. 자,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는 것은 고조선의 활동 범위를 추측할 수 있는 이 문화유산들인데요. 보세요. 북방식 거인돌, 그리고 비파형동검,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해서 북, 파, 거, 미 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너무 예쁜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북파, 거미, 북방식 고인돌, 비파 형동걸,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는 무엇이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문화재가 되겠다. 문화유산이 되겠다. 고조선 세력 범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인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고인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당시에 이제 뭐 돌무지 무덤이라든지 아니면 돌널 무덤 등도 있었습니다. 돌무지 무덤,
그리고 돌널 무덤. 여기에서 널은 무슨 말이냐면 관이라는 뜻이야. 돌로 이렇게 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관 뚜껑을 만들어 가지고 덮어주는 게 돌널 무덤이고, 돌무지 무덤은 무덤에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 무지무지하게 쌓아 올리는 거. 그래서 이게 돌무지 무덤, 무슨 무덤? 저기 돌널 무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는 옆으로 가가지고 철기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앞에 철기. 네, 이번에는 철기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철기는 기원전 5세기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철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단한 철 맞죠? 맞아요. 그 아이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철기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요. 당시 중국 춘추 전국시대, 얘들아 들어봤어? 춘추시대는 봄에 나라가 만들어져서 가을에 망할 정도로 여러 나라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가 반복되던 시기야. 주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근데 그 이후에는 나라가 막 만들어졌지. 이제 전쟁한다? 그래서 춘추시대가 있고 전국시대가 있는 거야. 이 전국시대는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전쟁하면은 못 쓰겠어요. 강력한 무기를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 전국시대에 전쟁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피난도 오죠. 그래서 전국시대 유이민으로부터 전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도 철제 무기를 사용해요. 철제 무기를 사용하면은 뭐가 더 많아지겠어요? 정복 전쟁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정복 전쟁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 철제로 무기만 만들어? 아니지. 뭘 만들 것 같아? 철제? 그렇지. 철제 농기구도 만드는 거야. 농기구도 만들면은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응? 훨씬 더 증가하겠죠. 이런 철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생긴 사회적인 변화의 모습부터 봤습니다. 선생님, 그럼 청동기는 아예 안 쓰나요, 이제? 아니야. 청동기도 써. 그리고 이 청동기랑 비교하는 문제 생각보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냐면 첫 번째, 세형 동검이야.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앞에 조금 보면 되고, 우리 칠판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열심히 그린 요 청동, 비파형 동검을 보면 되겠네. 그치? 비파형 동검은 요렇게 생겼잖아. 그치? 근데 세형 동검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세 보이게 생겼어. 이렇게 뾰족한 칼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뾰족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나 잘 그렸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뾰족해가지고, 와, 역시 더 세형 동검입니다. 그쵸? 세형 동검을 이제 사용을 했고, 이 세형 동검은 우리가 이제 계속 학교에서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식 동검이에요. 한국식 동검이고, 두 번째는 잔무늬 거울도 있었습니다. 거친 무늬 거울은 말 그대로 무늬가 거칠거칠했었고, 잔무늬 거울은 무늬가 자잘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이겠죠. 그래서 잔무늬 거울, 청동 거울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야, 너 진짜 너희 아빠랑 거푸집이다 라는 이야기 대신에 요즘에는 뭘 많이 써요? 너 진짜 너희 아빠랑 붕어빵이다 라는 표현 많이 쓰죠. 겨울의 간식 붕어빵. 이 붕어빵 뭐예요? 쇠로 되어 있는 이 철로 된 틀에다가 반죽을 넣고 굽는 거잖아. 그러면은 붕어빵에 어떤 재료를 넣어도 그 틀만 있다면 다 똑같은 붕어빵이 되는 거 아니겠어? 똑 닮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푸집은요, 청동기를 만들기 위한 청동틀이에요. 청동기를 만들기 위한 틀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뭘 넣어도 똑같이 거푸집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청동기 제작 틀이란 말이야.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 있을까봐 적을게요. 청동기 제작 틀.
그래서 이러한 거푸집도 이제 쓰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청동기는 3가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토기도 있습니다. 토기는 청동기에서 무슨 간톡이 있었어? 붉은 간톡이 있었지. 붉은 간톡이. 붉은색을 계속 익히면 무슨 색 되게요? 까만색이 되지요. 검은 간톡이. 검은 간 토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민무늬 토기가 쓰였고요. 더티 토기도 있었습니다. 더티 토기, 민무늬 토기. 토기 문제는 장담컨대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잘 안 나와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주거도 이제 지상식 주거 환경이었었고, 이제는 진짜 나라다운 나라,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나라들, 이런 느낌들이 생깁니다. 자, 시험 문제에 그럼 철기가 안 나오냐? 아니에요. 사회 파트가 나옵니다. 사회 파트는 2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중국과 교류를 했다. 중국과의 교류.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중국과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첫 번째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한자를 사용했대. 한자 사용? 왜냐면 창원 다홀이라는 곳에서 붓이 출토됐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출토된 붓을 통해 가지고 한자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2번째는요, 중국 화폐예요. 중국 화폐가 우리 이 고조선에서도 이제 이후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명도전. 명도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화폐라면서 뭘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데, 요게 이제 화폐 동전 단위였어요. 명도전이었었고, 그리고 오수전, 반량전, 왕망의 신나라에서 만들어진 왕망전도 있었습니다. 왕망전.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서도 이제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사회에서도 나올 수 있는 포인트 2번째는 무덤이에요. 무덤 양식. 무덤 양식 첫 번째는 널무덤. 선생님, 돌널무덤 있었잖아요. 청동기 때. 그 무덤이랑 널무덤 달라요. 이 널은 나무로 만든 널이에요. 나무로 만든 널이고, 2번째는 독무덤. 독무덤은 독을 넣었나? 이것도 그림 그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생겼냐?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있잖아.